700마력이 넘는 엔진이 뿜어내는 최고 360km의 빠른 속력과 엄청난 궤행.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라는 포뮬러1 그랑프리의 상징이다. 일명 F1 그랑프리는 세계 40억 이상의 인구가 시청하고 있어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라고 불린다. 매년 평균 17경을 순회하는 형식으로 치러진 F1 그랑프리는 올해 호주 그랑프리를 시작으로 브라질 그랑프리까지 17개국에서 열리고 있다. F1 그랑프리는 1950년도에 시작돼 유럽의 귀족 스포츠로 인식될 만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근 말레이시아, 바레인, 중국 등으로 영역을 넓혀오고 있다. 그런 F1을 지난 2006년 전남에서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모터스포츠인 F1 그랑프리 레이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열리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와 포뮬러1 매니지먼트는 오늘 2010년부터 F1 그랑프리를 한국에서도 개최하기로 하는 조인식을 열었습니다. 다이나믹한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 한국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되리라고. So I'm very happy that we've managed to establish the event here. 꼭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에 전남 영암에서 자동차 경주대회의 월드컵이라 할 수 있는 포뮬러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린다는 소식 한 번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F1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F1 경주장 공사를 시작해야 2010년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국가적인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F1은 그동안 낙후적인 전남 발전을 이끌 지역 최대 현안 사업으로 부각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밋빛 청사진에 가려 지역 내에서조차 F1 대회 자체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동안 모두가 기대해왔던 전남 F1 대회에 대해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F1 대회의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추적해 시청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F1이 열리고 있는 해외로 직접 가서 실상이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김철원 기자, 네. 호주를 다녀왔다고요? 네, 올해 F1 제1라운드가 열렸던 호주 멜버른시를 다녀왔습니다.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호주를 다녀온 건가요? 네, 호주는 해마다 F1 개막전이 열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또 호주 대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이 잘 되는 대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알려진 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2007년 3월 18일, 올해 F1 첫 대회의 결승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도시 한가운데로 접어들자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를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공룡 울음소리 같은 이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일까? 멜버른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엘버트 공원, 바로 F1이 열리는 이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공원을 누비는 일명 F1 머신이라 불리는 자동차가 워밍업을 하면서 내뿜는 소리였습니다. 트랙 쪽으로 가보니 머신들이 결승전을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개막전을 기뻐하는 관중의 환호성도 잠시. 곧 고막을 찢는 듯한 F1 머신의 엔진 소리가 경주장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As part of the enjoyment is to listen to the sound of the engines. I've never heard anything like it in my entire life, so it's such a fantastic thing, you know? I didn't see the Commonwealth Games last March, so I thought I have to see this. It'd be fantastic. The buzz, the atmosphere, different people from all nationalities. It's just fantastic. 하지만 모든 관중이 경기를 즐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I actually thought that it would be a bit more than it is. It's sort of you just watch the car go past and then that's it. But so I expected a bit more. But then again, you know, I didn't know what to expect because I'm not a motor racing fan. F1을 생전 처음 봤다는 우리나라 유학생도 만났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살면은 잘 안 보죠. 저희가 또 왜요? 문화가 아직 이런 문화가 정착이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또 보기 돈 아깝고 여기서나 그냥 경험사 보는 거기 때문에. 멜버른 시민들은 F1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주장 밖으로 빠져나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The whole world is watching this event. The fact that everyone in Australia has come together to put on a great event. And if you have a look at the track set up, it's not a man-made track. That's just our streets that we drive on every day. Very noisy, but we're getting used to it. This is our third year here, opposite the Grand Prix, but very noisy. 호주 제2의 도시이자 인구 350만의 멜버른시에서 F1이 열린 지도 올해로 12년째가 됩니다. 호주 대회는 F1이 열리는 나라들 중 가장 흥행이 잘 되는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5년 호주 F1 대회의 입장객은 37만 명으로 그해 관중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대회가 열렸던 다른 18개 나라를 압도했고 가장 적었던 바레인보다는 4배가 많았습니다. And injecting over $100 million to the local hospitality industry, all the hotels that were booked, and of course the whole city just came alive, and people really had a wonderful time. 이 먼 호주 대륙까지 F1 경기를 보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멜버른 시내에 있는 빅토리아주 관광청을 찾아갔습니다. 관광청장은 F1이 열리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 말했습니다. We estimate that 1.4 million people, overseas visitors, come into Melbourne each year, and about 1/3 of those, well over 300,000 people, come to a major event. 원래 호주 F1은 멜버른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애들레이드라는 시가 1985년부터 개최해 오던 것을 빅토리아주가 1996년부터 유치해 주도인 멜버른시로 가져온 겁니다. 개최를 대가로 줘야 하는 돈인 개최권료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주정부가 F1을 가져와야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The value of the television broadcast, of branding the city, and it's a good example here of branding Melbourne, where we brand our city, and we are able to then have people that the value of that media exposure for the city is incredible. 하지만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세이브 엘버트 파크, 우리말로 엘버트 공원을 살리자라는 뜻의 환경단체 대표는 F1 홍보 효과는 찬성론자들이 벌이는 말장난이라고 말했습니다. Television shots themselves don't promote the area. They're focused on the cars on the track. So they don't show you shots of the countryside, the beautiful countryside. All people will see is the track, and it might as well be in Timbuktu or. F1이 호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멜버른시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주정부의 말도 거짓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Been losing money ever since. In this one, this lists the losses. And they are adding up to over 86 million, but that's only the tip of the iceberg, because that doesn't include subsidies it gets from other government agencies. 피터 로간 씨는 F1 경주장에 있는 멜버른시 포트 필립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구청장입니다. 그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F1의 경제 효과를 놓고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시민들은 F1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 why we say the other events actually make a profit. You can measure it. This one, there is some doubt about the real costs. So, and if the costs are community as well, people are not happy, well, that's our job to try and fix it. 세이브 엘버트 파크는 F1 대회와 관련해 주정부의 회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5월이 되면 F1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를 놓고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일 것이라고 시민단체 대표는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The state government has to reveal the full content of the contract, and the whole of the country ought to know this, because what they're going to try and do, no doubt, is to get a subsidy from the country, the whole country, to pay for it, and they will do that by this sort of phony, bad economic report. You must insist
It's a full cost-benefit analysis, not an economic impact, if you know the difference. We try to explain. 네, 호주 F1 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대회로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군요. 네, F1 대회의 수익성 문제는 호주 현지의 자치단체장들끼리도 서로 의견을 달리할 만큼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고용 창출과 홍보 효과를 고려하면 F1을 계속해야 한다는 측과 비용과 수익을 엄밀히 따져봤을 때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는데요. DAG라는 호주의 유력 일간지가 이 문제를 놓고 인터넷 토론방을 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F1 때문에 멜버른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이 네티즌은 F1이 멜버른을 떠나게 되면 자신도 멜버른을 뜰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댓글을 보시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경기를 당장 때려치우라며 들이는 세금에 비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이 뭐가 있냐는 반대론자의 의견도 보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앞서 보셨던 시민단체가 회계감사를 청구했었는데 현지에서는 큰 관심을 끌었던 사안입니다. 네, 지금이 6월 말이니까 이미 결과가 나왔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3일 빅토리아 주정부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게 그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차량 소음, 교통체증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해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F1이 일으킨 고용 창출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은 수익으로 계산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보고서는 2005년도 한 해 대회가 주정부에 호주 달러로 670만 달러, 우리 돈 52억 원의 적자를 안겨줬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12년 동안 가장 성적이 좋았다는 대회가 이 정도니까 나머지 대회는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여기에다 올해는 관중 수도 적었고 후원을 그만둔 기업들도 많아 그 어느 해보다 적자폭이 컸을 것이란 보도가 현지에서 잇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F1 대회 조직위원장인 팀 베포드 씨가 지난 4월 갑자기 사퇴하겠다고 해 충격을 줬습니다. 본인은 정확한 사퇴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어려워진 호주 F1 사정이 그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약이 끝나는 오는 2010년 대회를 마지막으로 호주 대회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잘 되는 대회로 꼽히는 호주 대회가 적자라는 사실이 의외입니다. 그것도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요. 그렇다면 F1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은 어떨까요? 윤근수 기자. 네. 윤 기자는 독일에 다녀왔는데 네. 그곳 사정은 어떻습니까? F1이 뭔지는 몰라도 슈마흐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많으실 겁니다. F1의 황제로 불리면서 인기를 누렸던 미하엘 슈마흐 선수가 바로 독일 출신입니다. 독일은 또 아우토반이라는 무제한 고속도로와 벤츠, 아우디, BMW 같은 세계적 명차들이 있는 나라로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자동차 경주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1년에 2차례 F1 대회가 열렸습니다. 독일에서 F1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DTM 경주입니다.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주장은 인구 2만의 작은 도시 호켄하임에 있는 호켄하임 링입니다. 1930년에 지어진 역사적인 경주장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서 F1 대회가 열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이곳 호켄하임 링과 니오브루크링 두 곳에서 1년에 각각 한 차례씩 F1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두 경주장이 2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회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Die Formel 1 allerdings ist sehr teuer in der ganzen in der ganzen Durchführung des Rennens sehr teuer. 1970년부터 F1 대회를 열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적자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적지 않은 적자를 봤습니다. Defizite, die wir erwirtschaftet haben, waren im Jahr 2006 3 Millionen Euro. Nur durch F1? Nur durch Formel 1, ja. F1의 공식 대행사인 FOA와의 계약에 따라서 2008년과 2010년에 F1 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는 대회를 계속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Ist es aber so, dass niemand bereit ist, diesen Betrag zu bezahlen, den wir benötigen, dann sind wir auch bereit, die Formel 1 abzugeben. Ah ja. Ja.
호켄하임 링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데 지분의 95%를 호켄하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켄하임 시가 속한 바덴-비우텐브루크 주는 매년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2002년 경기장을 보수할 때는 주 정부가 1,500만 유로, 우리 돈 200억 원 정도를 대줬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도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Der Hauptgrund ist, dass Formel 1 ein finanzielles Desaster ist für die öffentliche Hand. Im besonderen Fall für die Kommune Hockenheim, weil sowohl für den Bau der Rennstrecke als auch für den Betrieb immer wieder neue Zuschüsse fällig wurden. 운영 적자는 갈수록 느는데 재정 지원은 끊기고, 그래서 호켄하임 링은 사실상 은행 빚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2년 보수공사 때 4,200만 유로, 작년에 민간 지분을 인수할 때 6,300만 유로 등 은행에서 빌린 돈이 1억 유로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1,300억 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민간 지분을 인수하기 전까지 호켄하임시는 51%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49%는 민간단체인 BMC라는 곳이 가지고 있었는데 BMC의 신용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시가 지분을 떠안았던 겁니다. Und der BMC hatte dann wirtschaftliche Probleme. Der konnte das Fremdkapital nicht mehr bedienen. Zins und Tilgung, ne? Bezahlen, das konnte er nicht mehr. Und damit nichts passiert, haben wir als Stadt diese Anteile übernommen.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독일 호켄하임의 상황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민간 자본이 부실해지면서 호켄하임시가 지분을 떠났다고 했는데 네. 우리 전남의 F1 사업 방식도 지방 정부와 민간 자본의 합작 투자 방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남 F1의 운영법인은 카보죠. 카보는 전남이 20%를 투자하고 나머지 80%는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보의 민간 자본이 부실해지면 결국 그 부담을 전라남도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독일에는 호켄하임 말고 네. 또 하나의 F1 경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니오브루크의 경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었다는 점에서 영암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작은 산골 마을. 이곳이 바로 니오브루크입니다. 인구 210명에 호텔 1개와 민박집 몇 곳, 그리고 식당 몇몇 개가 있는 아주 한적한 마을입니다. 80년 전 이곳에 자동차 경주장이 들어섰습니다. 낙후 지역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은 거라고 합니다. 1951년부터 F1 대회를 열다가 잦은 사고 때문에 중단했고 지난 1995년부터 다시 F1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장 때문에 지역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F1 대회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Unmittelbar am Nürburgring etwa 300 Arbeitsplätze und in der Region sind es an die 1000 Arbeitsplätze, die durch den Nürburgring gesichert werden. 니오브루크 링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데 지분의 90%를 라인란트 8추주 정부가 갖고 있고 주 정부는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돈이 들어가는 장사지만 F1의 손익계산서는 호켄하임 링보다 더 나빴습니다. Danach ist das nicht mehr so. Aktuell hat der Nürburgring etwa 10 Millionen Euro im Jahr an Verlusten, die im Wesentlichen auch auf die Formel 1 zurückzuführen sind. 라인란트 8추주 정부의 예산 결산원이 최근에 낸 보고서입니다. 2001년까지는 적지만 그래도 흑자를 냈지만 2002년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져서 F1 대회 한 번으로 각각 12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봤습니다. Bis 2009 ist das ganze Stammkapital der GmbH verbraucht. Und die haben jetzt einen Vertrag mit der Formel 1 bis 2011 erstmal. Und bis dahin werden wahrscheinlich 33 Millionen Euro Verlust angefallen sein. 얼핏 보면 주식회사 니오브루크 링의 적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할 돈입니다. Und die schießen als Gesellschafter, geben der GmbH Geld.
ist offiziell nur ein Darlehen. Aber dadurch, dass die Eigentümer von dem sind, wird es wahrscheinlich auch nicht zum Rückzahlen kommen.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니어브루클린과 라인란트 8초주 정부는 이곳에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린과 정부가 각각 1,000억 원씩 모두 2,000억 원을 투자해서 경주장 주변에 골프장과 호텔, 놀이동산 등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적자만 더 키우게 되는 건 아닌지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 보였습니다. 네, 혹시 호주나 독일이 특수한 경우는 아닙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전 세계 17, 8개 F1 대회 가운데 적자 대회만 취재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F1 대회를 취재하는 도중에 만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F1으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다. 심지어 F1 대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조차도 여기에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F1 대회를 하는 건 그 나라와 지역의 명예와 이미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F1으로 돈을 벌 수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적자가 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F1 대회는 입장권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수입원이라고 해봐야 입장권 판매 수익이 거의 전부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표가 잘 팔리지 않습니다. 먼저 전라남도가 벤치마킹 사례로 꼽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세팡 경주장으로 가보시죠. 지난 4월 8일 이곳 세팡 경주장에서는 F1 대회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관람석에는 제법 사람이 차 보였지만 군데군데 빈자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999년 첫 대회를 시작한 이후 9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였고 그들도 이번 대회가 성공적이라고 자랑했습니다. I think this was the most successful F1 ever. No? All the tickets are sold out already. 그런데 경주장 앞에서 이상한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입장권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이 줄지어 경기를 보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온 교사에게 물었더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We came through this bringing motorsport to school. There's a project from SIC, so we were offered free ticket. Yes.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런 학생이 한둘이 아닌 듯했습니다. In my school itself, around 50. Other state? Other state, maybe in one state, maybe around 1,000. And dispersed to any school. 공짜표를 얻은 이들은 초등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Our school managed to get free tickets from this F1 so you just register your name to the college itself only. It's only limited seats only. 이렇게 공짜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손목에 띠를 두르고 있었고 따로 정해놓은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표를 산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늘어선 줄의 길이는 무료 쪽이 긴 반면 유료 쪽은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주장 매니저는 공짜표는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Probably that could happen. But you see, corporates they buy tickets, many tickets, and they could not distribute to their clients. Maybe they have extra, they distribute that. But as far as we are concerned, all tickets are sold.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겨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where we have this program bringing motorsports to school, just to generate interest, and so that we could have one day Malaysian driving F1. 도대체 제 돈 주고 온 관중이 얼마나 되는지 입장 수입은 또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독일은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호켄하임 링의 경우 2002년까지만 해도 흑자를 기록했는데 당시 결승전 관람객 수가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관람객 수가 점점 줄더니 작년엔 7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4년 사이에 4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니어브루클링은 결승전 관중이 2001년 15만 명에서 2005년엔 6만 명으로 60% 급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입장료 때문입니다. Also die Gründe, warum die Zuschauerzahlen zurückgegangen sind, das ist einmal, dass in Deutschland das Interesse an der Formel 1 zurückgegangen ist und zum anderen waren es die hohen Eintrittspreise. 경주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F1 대회 입장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War ich früher, ist mir aber jetzt zu teuer. DTM hier kostet nur, ich habe für 46 € Karte gehabt, ne? DTM für heute, das ist okay. Aber Formel 1 ist halt sehr teuer, ne? 그럼 2010년 전남 F1의 입장권은 얼마나 될까? 영역 보고서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잘 보이는 그랜드 스탠드는 결승전 하루를 보는데 60만 원, 가장 싼 일반석은 10만 원입니다. VIP들이 주로 찾는 패독 클럽은 하루에 300만 원입니다. 가장 싼 표부터 가장 비싼 표까지 여러 등급의 표값을 평분으로 따지면 한 장에 22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먹고 자는 비용과 교통비까지 더하면 F1 대회를 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비용이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관객이 감소하면서 수익은 줄어드는 데 반해 비용은 매년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선 F1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공식 대행사인 FOA에 거저주는 돈이 있습니다. 개최권료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비용인데 일종의 권리금 같은 겁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금액이 수백억 원이고 매년 10%씩 인상되기까지 합니다. Einmal einen bestimmten Betrag an die FOM zu zahlen und auf der anderen Seite haben wir nicht die Möglichkeit, die Preise, die Eintrittspreise weiter zu erhöhen. Das geht nicht. 전남 F1의 경우 2010년에 개최권료가 360억 원이지만 그 이듬해에는 36억 원이 늘어서 396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면 1차 계약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16년에는 개최권료로 634억 원을 내야 합니다. 7년치를 합하면 3,400억 원이 넘습니다. 경주장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돈도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입니다. Wir wurden auch informiert, also diese Modernisierung hatte insgesamt 63 Millionen gekostet. 67. 67.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하는 건 손님을 더 끌기 위한 것인데 결과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호켄하임 경주장의 경우 보수 공사를 한 2002년을 정점으로 관중이 계속 줄고 있으니 말입니다. Beim Umbau verspekuliert und nicht damit gerechnet, dass die Zuschauerzahlen zurückgehen könnten. Daraus kommen auch letztlich die Verluste, die die Hockenheimring GmbH in den letzten Jahren gemacht hat. 네, 이렇게 입장료 수입은 주는데 개최권료다 보수공사비다 해서 비용은 자꾸 늘어나니까 F1 대회로 적자를 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네, 앞서 보셨다시피 전 세계 F1 대회 가운데 가장 흥행이 잘 된다는 호주 F1 대회나 슈마허의 고장, 한 나라에서 2개의 F1 대회를 할 정도로 빼니 많은 독일에서조차 F1 대회로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것은 오로지 FOA라는 영국의 프로모터 사업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뭘 믿고 F1 대회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선웅 기자. 네, 지금 전라남도도 이런 상황을 알면 선뜻 F1 대회를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전라남도도 최소한 F1으로 돈을 벌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FOA 측과 F1 계약을 맺기 전 이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했으니 말입니다. 2006년 1월 5일 있었던 전남 F1 중간 용역 보고회 자리입니다. 용역을 맡았던 체육과학연구원은 전남이 2010년 첫 대회부터 45억 원의 적자를 볼 것이라는 의견을 냅니다. 적자 행렬은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7년 계약 기간 동안 흑자는 한 번도 없었고 평균 71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이때 조사에서 2천억 원의 경주장 공사비는 빠졌는데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반이 지난 2006년 2월 21일 전남 F1의 최종 용역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원래는 최종 보고의 날짜가 2006년 2월 15일이었는데 발표 하루 전날
전라남도가 보고회를 무기한 연기시킨 겁니다. 확정된 데이터가 최종 보고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어떤 일인지 닷새 만인 2월 21일 갑자기 최종 보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대회 45억 원의 적자 부분이 70억 원의 흑자로 뒤집어진 겁니다. 이후 적자 행렬이 예상됐던 것도 흑자 행렬로 둔갑돼 7년 계약 기간 동안 158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이 바뀐 것도 아니고 수익이 바뀔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전라남도가 의뢰해 F1 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모두 3곳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있는 체육과학연구원, 그리고 한국자동차공학회, 마지막으로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그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영어 약칭으로 카라라고 불리는 단체는 용역에 참여해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정용규 씨가 바로 전남 F1의 프로모터사인 MBH의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MBH가 전라남도와 함께 벌이고 있는 F1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MBH 사장이 나서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경주협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신 사업을 회장님이 직접 검증하시는 꼴이 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를 검증하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그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일단 지금 약속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카라는 모터스포츠의 국내 경기 규칙 등을 만들고 모터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제3의 기관이 나서도 흔히 공정성 시비가 있는 것이 사업 타당성 조사인데 이것을 이해관계 당사자가 나서서 했다면 조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사단법인의 이제 회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이제 뭐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리고 경기장의 프로모션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프로모션, 경기장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그 이제 그 이익 집단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통틀어서 같이 하고 있는 데 대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카라 구성원들이 용역 작업을 제대로 하기는 한 것일까? 먼저 한국자동차경주협회로 직접 찾아가 용역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연구진들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도 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어떤 연구를 혹시 하셨습니까? 일단 국내상, 국제상 있지 않습니까? 외국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연구를 했죠. 그 자료만 넘겨주신 거죠? 어떤 자료들을 그러니까 외국 관련해가지고 주로 개최되는 그런 현황들이나 그리고 뭐 언제 스케줄이 있는지 그런 현황들 그런 것들이죠 뭐. 그런 것들. 용역의 어떤 부분에 기여했는지 다시 따져 물었지만 정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럼 용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같이 서로 자료 준비하고 다 했죠. 어떤 자료? 아까 말씀 들으셨잖아요. 뭐 국내 상황 네. 그거는 뭐 요즘 인터넷에 다 있는 자료들 아니에요? 그게 전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료도 포함 다 되는 거죠. 보셨잖아요, 그 용역 보고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료 취합만 하셨던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촬영하시는 거는 촬영하고 인터뷰 하시는 거는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용역 보고서를 작성할 만한 F1 전문가가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여직원은 뭐 정리 업무, 회계 같은 거 훨씬 간단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회원 관리라든가 협회 실무 업무를 자동차 관련, 모터 스포츠 관련해서 전문가들입니까? 함께 용역을 수행한 체육과학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조차도 이들의 연구기관으로서의 부적절함을 인정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연구기관이냐 그거는 어떤 거는 분명하고 그래서 그 카라가 연구 능력이 있다고라고 얘기보다는 정보 능력. 전문성이 없기는 전남 F1 용역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체육과학연구원이나 자동차공학회 연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1 대회를 한 번이라도 직접 본 적이 있는지 전남 용역 보고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F1 대회는 그러면은 이전에 몇 차례 이렇게 많이 관람을 하시기도 하셨는지요? 못했었죠. F1은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뭐
전남 F1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그런 이 과정에서 적자 보고서가 흑자 보고서로 둔갑된 경위도 드러났습니다. 용역 연구진들은 중간 보고회 이후 전라남도로부터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F1 사업만 갖고는 타당성 검토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뭐 이익이 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모나코 빼고는. 그러니까 F1이 적자가 난다는 걸 전면에 내세우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뒷부분을 합친 거고.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수익성 부분을 봤습니다. 중간 보고서는 F1 대회만을 놓고 수익성을 따졌는데, 최종 보고서는 F1 대회와 다른 모터스포츠 경기의 수익까지도 모두 합산해 수익성을 따졌습니다. 결국 최종 보고서는 F1에 대한 용역이 아닌 F1 경주장에 대한 용역이었던 셈입니다. 이게 이제 명칭이 조금 문제였었는데, 그 전체적인 사업의 구조는 그 F1을 위해서 건설하는 그 경주장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남도청에서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슈화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묻혀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F1이라는 쪽으로 갔는데, 내용은 결국은 F1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F1을 위해서 짓는 경주장의 어떤 그 활용도를 고려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전라남도가 당초 예정됐던 최종 보고회를 무기한 연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용역 작업에 개입해서는 안 될 전남 F1의 두 사업 주체, 전라남도와 MBH의 개입이 적자 보고서를 흑자 보고서로 만든 것입니다. 이 흑자 보고서를 토대로 F1 계약이 체결됐고 특별법 논의까지 이루어지게 됐지만, 전남은 용역 보고서 개입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부대 수익에 있어 전남이 다른 나라와 달리 유리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상남도도 비슷한 시기에 2010년 F1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남과 정반대인 90억 적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남 F1 대회의 타당성 보고서이고, 이것은 경상남도의 것입니다. 두 대회 다 2010년 첫 대회 입장객 수를 13.4만 명으로 비슷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수익은 비슷하게 본 것인데 차이는 트랙 광고와 스폰서십, 식음료 등 부대 수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 수익을 모두 F5의 쪽 것으로 본 반면에 전남은 여기에서 입장 수익보다 많은 275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럼 잠시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F1 대회의 부대 수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인지를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이곳이 바로 F1 대회가 열리는 서킷입니다. F1 대회는 4에서 5km의 서킷을 40바퀴 이상 돌아서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입장료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의 광고를 통해 부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이 서킷의 트랙을 각종 광고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각 F1 대회 타이틀에도 광고가 붙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 F1 대회를 저희 MBC가 후원했다면 2010 MBC 코리안 그랑프리 영암이 되는 겁니다. 경주용 머신을 한번 볼까요? 빈틈없이 광고들이 붙어 있는데요. 운전석 옆문에 붙는 광고료가 약 410억 원, 그리고 운전자 머리 뒷부분에 붙는 광고료 약 350억 등 이렇게 F1 머신 한 대 자그마치 1,350억 원이 넘는 광고가 붙게 됩니다. 또 선수들의 유니폼과 모자에도 역시 광고가 새겨져 있네요. 이렇게 F1을 후원하는 기업이 작년 평균 202개, 그 금액만도 2조 6,958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 F1, 지상에서 가장 상업적인 스포츠라고 불릴만 하죠. 또 F1 경주장에서 먹고 마시는 식음료 수입, 그리고 F1 이름을 딴 로고와 상표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모두 F1과 관련된 부대 수익입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 시청자들의 안방까지 경기를 중계할 수 있는 TV 중계권료는 한 해 평균 약 4천억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이처럼 엄청난 부대 수익이 누구의 몫이냐에 따라서
전남 F1 대회 수익성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전남은 바로 이 부대 수익에서 유리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남 F1 대회에서 수익을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F1 대회가 무산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지난 96년에 전라북도가 F1 대회를 추진하면서 맺었던 세풍그룹의 계약서입니다. 전남 계약서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F1 대회 계약서였는데요. 보시다시피 본 계약서와 프로모터 계약서, 스폰서십 계약서, 신용장 계약서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부대 수익을 정한 것이 바로 이 GISS라는 회사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계약서라기보다는 아예 포기각서에 가깝습니다. 전북 F1 대회에 관련된 부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세풍그룹은 이 포기각서를 쓴 뒤에야 F1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남은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요? 정말 특별한 계약을 맺었을까요? 저희는 국회가 열람한 F1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전남이 작성한 F1 계약서 내용입니다. 국회 공개 질문에 답한 것인데 F1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 문건입니다. F1 경주장에서 F1 대회 외에 다른 대회를 열어도 되냐고 물은 데 대해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일 뒤 국회에서 F1 계약서를 열람한 결과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계약 기간 동안 총 기간이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이 2016년까지 그 기간 안에는 F1 대회 말고는 다른 그 자동차 경주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국내외 대회를 더 열어 경주장을 쉴 틈 없이 돌린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자동차 경주장 인접 지역은 F1 경주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계약 내용에는 반대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OA의 허락 없이는 경주장 밖에서까지 음료수 하나 팔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주장 안에 TV 광고물의 저작권과 F1을 상징하는 상표권 등은 모두 FOA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숨은 비용이 많았습니다. 360억 원인 개최권료도 세금 공제액을 우리가 내야 돼 실제로는 400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차 등이 대형 항공기에 실려오는데 공항에서 운송 비용 역시 우리가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경주차와 레이서는 물론 대회 관계자들까지도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지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할 거는 만약의 경우에 경기장 내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참가자 또는 FOA 측에다가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다 프로모터들이 대신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기보다 국회에 보낸 답변서처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계약 문제는 어떤 스포츠 행사든지 간에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주관하는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을 담기 마련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한 1년간 검토를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담는 것은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문제를 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부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개최를 하고 발생된 수익 자체도 계약 내용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개가 되고 철저히 검증을 한 다음에 입법화가 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 정책 결정에 합리성이 있는 거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주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이 국회에 공개한 F1 대회 계약서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과연 전남이 얘기한 수익이 맞는지, 더 숨겨진 비용은 없는지 국회가 나머지 계약서에 대해서 줄기차게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남은 국제대회 경우 스폰서십 계약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쟁과 별도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년에 단 4월 열리는 F1 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입장객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그것도 영암에서 열리는 F1 대회는 많은 입장객들이 찾아올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3일 KGTCR 모터스포츠 경기가 열린 용인 서킷입니다. 유시원, 이세창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국내 대회 가운데 가장 흥행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관중석은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경주가 유일하게 열리는 곳이고 대회 주최 측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데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경기 규칙을 알고 있거나 경주 자체를 즐기러 온 건 아닌 듯 했습니다. 경기 규칙 같은 거 좀 아세요? 잘 모르는데. 경기 방식이나 규칙 같은 거. 그런 거는 모르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만의 룰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잘 모르죠. 경남 창원에서도 지난 1999년부터 F3 대회가 열렸지만 5년 만에 문을 내렸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5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올 것이라며 숙박시설을 걱정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자 외지에서 온 관람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황한 경상남도는 군인 공무원들까지 동원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그 강매를 하고 강매를 했어요. 사실은 강매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적자 운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흑자 운영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F3의 그 실체였다고요. 이런 마당에 수십만 원짜리 표를 사서 F1 대회를 즐길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F1 선수도 F1 팀도 없습니다. 예컨대 국민들이 박찬호 선수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갖고 박지성 선수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수나 팀이 없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리는 연봉도 없고 팀도 없고 선수도 없어요. 그럴 때 많은 우리 한국 관객들이, 관람객들이 또는 팬들이 누구를 위해서 박수를 칠까요? 누구를 위해서 응원을 할까요? 시합장만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So gesehen wäre der Tipp, um eine erfolgreiche WM oder Formel 1 in Korea zu haben. Ne? 하지만 전남 F1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와 MBH의 정용조 사장은 3년 안에 한국인 F1 드라이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F1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자동차를 타야 하고 오랜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은 모터스포츠계에선 상식으로 통합니다. 3년 만에 F1 드라이버 배출한다니까 택도 아닌 소리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음식이나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키워왔기 때문에. Also ich weiß nicht, ob es bereits jetzt südkoreanische Fahrer in diesen unteren Rennklassen gibt. Dann dauert es mit Sicherheit 10 Jahre. 현재 F1에서 뛰고 있는 선수 22명의 나이와 입문 시기, F1 대회 첫 출전 시기를 계산해 평균을 내본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자동차 경주에 입문한 나이는 11.4세. 여기에서 F1까지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0.951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F1 드라이버가 정식 한 명도 안 나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그러한 우리가 단기간 육성해서 그냥 대표 선수를 뽑으면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F1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슈마허 같은 세계적인 챔피언 같은 경우에도 5살, 6살 때 어릴 때부터 경기장에서 카트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동안 탄 친구고 그래서 F1까지 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10년 이상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육성해서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국내 팬들이 많이 오기 어렵다면 해외 팬들이라도 많이 와야 할 텐데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보여준 호주의 엘버트 파크나 독일의 호키나임링, 말레이시아의 세판 경주장은 국제공항에서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찾아오는 관람객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80% kommt aus Deutschland Genau. und 20% kommen aus dem europäischen Ausland und aus aller Welt. 일본 관람장에 갔을 때도 봤을 때 일본 자국민들이 95%, 97%였어요. 그냥 중국이나 동양인들 우연히 와서 그 일정에 맞으니까 좀 관심 있는 사람들 1, 2% 정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럽인들은 눈 닦고 봐도 없었어요. 그러면 자국민들의 잔치라고요, 이게. 평소에도 축제나 이벤트 때문에 관광객이 많은 곳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었습니다.
경주를 보러 온 매니아들에게 서울에서 영암까지의 거리를 설명해주고 나서 F1 대회에 올 뜻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매니아들조차도 흔쾌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Ehrliche Antwort. Nein, das wäre mir zu weit. 너무 멀대요. Der Zeitaufwand, die Zeit, die ich dafür bräuchte, die wäre mir zu viel. Oh, really? Good luck. Absolutely. If you buy my tickets to get there, I'll be there. Absolutely, for sure. Would you mind to come to Korea? Well, we wouldn't mind, but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because we have to work and it's a lot of money. So it's... 전라남도는 접근성이 비록 떨어지더라도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관광객을 끌어보겠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 더 좁혀가 전남의 현실을 들여다볼 때 수익을 내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네, 모터스포츠 기반도 취약한 한국,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영암에서 과연 F1 대회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군요. 네, 지금까지 취재한 해외 사례나 국내 사정을 종합해보면 전남 F1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꼭 수익성이나 경제성만 갖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근수 기자, 네.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해 본다면 좀 돈이 좀 안 되더라도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런 사업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익성이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은 떨어져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커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F1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따져봤습니다. 여기 실버스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경주장이 영국에 있는 실버스톤 서킷입니다. 1950년에 세계 최초로 F1 경기가 열린 것으로 지금도 F1 대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F1 대회가 열린 곳인 만큼 지역 경제도 크게 발전했어야 맞겠죠. 하지만 2만 명의 인구도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점도 예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과 제2의 도시 버밍엄 사이에 있다는 좋은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F1 때문에 지역이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는 F1이 적자를 내면서부터 대회 운영자들이 수익성 대신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Wenn ein Formel-1-Rennen stattfindet, dann gibt es eine Kaufkraftfreisetzung von etwa 40 Millionen Euro an einem Wochenende. 외부 사람들이 와서 쓰고 간 돈이 이 정도라는 건데 정작 경기장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Bisschen billiger wäre auch gut. Dann wären noch mehr Menschen hier. Dann käme noch mehr. Ja? 시민단체 등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부풀려진 허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ch halte davon überhaupt nichts. Man kann da vieles rechnen, welches Geld in die Region fließt. Wenn man dagegen rechnet, welche Verschmutzung, welcher Müll, ja, und welche Probleme, auch Verkehrsprobleme, in die Region transportiert werden, dann sieht die Rechnung wieder gleich ganz anders aus. Also das hat bis jetzt noch niemand nachweisen können, die Summen genau. Das wird meistens dann von Politikern oder von den Verantwortlichen gesagt. 전남 F1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2010년 F1 대회 첫 해에 생산 유발효과 829억 원, 소득 유발효과 21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14억 원, 간접세 유발효과 46억 원, 고용 유발효과 894명. 어마어마한 효과지만 어떤 근거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보고서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태백의 경우도 지난 1999년 경주장을 지으면서 막대한 경제 효과를 얘기했습니다. 당시 사업 주체인 MJ 드림월드의 사업 설명서에는 최고 20만 명이 태백 경주장을 찾아서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태백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한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변경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세제 혜택 그리고 진입로 포장 같은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태백시에서 이게 홍보가 엄청 이 태백 발전하는데 이게 정말 한 기여도가 될 수 있었다고 이게. 기대라는 게 시에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보조를 하고 이러고 뭐 이제 뭐 시의원이나 여와서 뭐 이렇게 나와서 연설도 하고 이러니까 모르니까 아 시에서 뭔가를 하니까 뭐가 되는갑다. 그리고 또 하지만 뚜껑을 열자 시민과 투자자들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태백 경주장은 경기를 몇 차례 치러보지도 못하고 개장 1년 만에 부도 상태에 빠졌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태백 지역 투자자들 가운데는 광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광산 다니다가 퇴직금 타고 해가지고 이거 주식을 샀는데 이거는 뭐라고 표현도 못합니다. 얼마 피해 보셨어요? 저는 한 9천만 원 받습니다. 거의 20년 다녀갖고 8천 받아갖고 반 이상을 여기다 갖다 였는데 죽는 심정이죠. 그게 물으면 하지. 퇴직금 20년 다닌 퇴직금을 반을 이상을 갖다 였고 종이가 됐대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경주장 개장에 맞춰서 문을 열었던 식당들도 지금은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떼돈 번다 하면은요 말짝 헛일이요. 내가 처음 이 식당하고 오토바이 경기장 같이 들어선 거예요. 여서부터 4군데 있던 게요 3군데 문 닫았고 손빨 파는데 뭐 막 문 닫고는 딴 데 가서 보러 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F1 대회를 위해 이미 36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개최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천억 원의 돈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1년에 단 사흘을 위해서입니다. 전남 F1 경주장의 지리적인 약점 때문에 남은 362일의 사후 활용 방안도 막막해 보입니다. F1이 그런 막대한 도민의 돈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낙후된 전남 발전을 이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